예, 스님 안녕하세요. 어세스타의 문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요. 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MBTI 자동형 검사를 실시하고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결과를 학생들에게 반별로 해석하는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PPT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참여하신 강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번 MBTI를 다양한 사람들 대상으로 또 다양한 시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전문가를 과정을 수료하고 이렇게 실제로 많은 이렇게 실제 장면들을 강의를 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처음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상무지구인데 저녁에 야간 비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좀 열어놔서 아마 비행기 소음이 좀 들리고 차량 소음이 들리겠지만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좀 실제로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런 PPT 보면서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MBTI가 몇 년 전부터 대중화, 어떤 면에서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너도 나도 실은 MBTI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식상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그 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이 한 검사를 많이 했겠지만 아마 주로 이런 유료 검사가 아닌 직접 돈을 결제하고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마 무료 검사를 많이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검사가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죠. MBTI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로만 해도 나름의 선호 유형을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유형 판정을 위해서는 유료 검사가 상대적으로 유형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결제해서 하는 거고요. 또 저희 회사가 이 검사지를 판매하고 또 교육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자체적으로 소위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이나 밈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기에 좀 재밌는 부분만을 그것도 좋은 면이지만 쉽게 이해하기한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나 또 자기 어떤 기반으로 좀 전문가로부터 해석을 받아본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MBTI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장표로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 장표는 이제 바로 MBTI에 대한 그쵸. 예전에 SBS에서 실제로 MBTI 연구소에서 검사를 시켜보고 16%의 대표적인 그 검사와 실제 MBTI 검사에서 이제 유형이 이제 일부 바뀐 코드가 하나 또는 두 개 바뀐 이런 거를 이제 스브스 뉴스라는 그 영상에서 제가 캡처해서 넣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영상을 재현하면 이게 이제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렇게 다음 영상을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거 MBTI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관점이죠. MBTI 모든 유형은 서로 동등하고 어느 유형이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어떤 강점 소위 말하면 그쵸 주기능 부기능 이런 거 이제 교육 받으실 때 너무 잘 들으셨겠지만 개발할 점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다 보다 보면 어떤 유형은 좋고 또 그런 유형의 강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강약점이 있고 긍정적 차원에서 자기 이해가 중요하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TI는 자기를 이해할 때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도구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자기애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창업이나 뭐 취업이나 뭐 진학, 여기는 뭐 인문계고니까 뭐 진학적인 베이스가 있겠죠. 뭐 진학, 취업, 또 행복한, 크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그런 겁니다. MBT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MBTI 유형이 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MBTI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생긴 거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쌍벽을 이루는 우리 칼 구스타프 융, 스위스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라고 하죠. 이런 세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심리 유형론으로 정착했다. 그래서 태도, 선호하는 인식의 양식의 차이, S냐 N이냐 또 T나 F냐 이런 판단 양식 개인 차이에서 유형론이 됐다. 이런 부분은 뭐 자세히까지 아니더라도 쓱쓱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MBTI를 실제로 검사로 개발한 사람들, 여러분 이제 저는 가끔 물어보는데 MBTI가 왜 MBTI가 됐을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똑똑한 학생들은 알아차리죠. 브릭스, 마이어스. 둘이 관계가 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재밌게 질문해 주셔서 MBTI,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다. 그 정도 우리가 알고 가자. 자, MBTI 제일 중요한 선호 경향이죠. 선호 경향.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 필기를 가지고 검사할 때는 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전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호 유형이라고 제일 우리가 쉽게 알려줄 때 쓰는 게 이제 글씨 써보는 거죠. 이름 써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직접 써보게 하십시오. 깍지도 껴보게 하고, 팔짱도 껴서 뭐 오른손 어느 쪽 손이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이런 부분도 가볍게 써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는 거죠. 우리 선호 경향은 좋고 나쁜 것이었고 타고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성장 환경이나 이런 것도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 선호 이렇게 쭉, 비선호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이게 이제 그 MBTI 자동형입니다. 자동형은 뭐냐면 이렇게 A3 결과지. 자, 여기 참여하신 강사분 중에는 이걸 뭐 정말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신 어세스타이트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학교에 계셨던 분도 계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이게 자동형 검사. 왜 자동형이냐면 MBTI 자동형 검사지, 대여용 검사지를 OMR에다 이제 답안지에 체크를 하면 이걸 이제 A3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출력해서 앞면에는 유형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이제 여기 결과지를 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선호 성격형 결과 유형 코드 4개가 나오고 밑에는 원점수가 나옵니다. 그 원점수의 범위 이렇게 있죠. 이게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약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다. 그리고 이제 선호 유형의 분명도가 양쪽에 4단계로 나눠 있다가 너무 잘 아시죠. 그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약간 보통 분명 매우죠. 해당 유형에 표기된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I가 18, 여기니까 분명 구간, 뭐 N이 20, 1점이니까 뭐 분명, 다음에 F가 20, 여기도 분명, P가 13점이나 약간. 그래서 이 학생은 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약간이기 때문에 제2의 성향도 상당 부분 있죠. 다른 뭐 INFP에 비해서 P가 상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INFJ와 어떤 상당히 또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도 약간 점만 찍어도 뭐 P이기도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특성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호 분명도의 범주, 이게 또 진짜 검사, 정식 검사의 또 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소위 뭐 16% 같은 뒤에 T가 붙거나 뭐죠 A가 붙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명도는 없고, 또 2개를 중에 하나만 고르게 하는 그런 것도 강제 선택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진짜 검사 차이가 있다. 밑에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형, 선호 유형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라는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고, 여기 보면 우측 하단에 결과형이 찍혀 있겠죠. INFP. 그리고 자기 추측 유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결과는 나왔지만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고 뭐 I 뭐 이게 상관없이 이 아이 설명을 들어보고 나는 그래 I가 맞구나, 또는 뭐 아니다 나는 E야, 이렇게 추측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비교해서 최적 유형, 즉 베스트 핏 타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설명도 들어보고 검사 결과도 하는 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유형을 자기가 찾는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결과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유형, 원점수, 범주, 유형 설명, 네 가지 유형 특성, 그 다음에 나의 결과 유형 정리를 해보도록 이렇게 앞면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학생들에게도 간략하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지 앞면이다. 그리고 뒷면은 16가지 유형에 대한 이렇게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 아닌 다른 친구들의 유형도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진짜에만 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하면서 정리해 가시라 라는 거, 최적 유형을 산출해 보시라는 거. 첫 번째, 자, 이제 선호 유형 설명이 이제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간이 실은 1시간 반 정도여서 좀 그룹 활동, 유형별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어서 일단 이 PPT에서는 그 내용을 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겠다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 해보신 분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안내 드린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호 유형 설명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짧은 시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 첫 번째, 하기 전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우리가 MBTI E면 I가 없고 I면 E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E와 I를 다 가지고 있다. 단지 이 코드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쪽으로 1만 가도 그냥 I가 되는 거지, 그렇다 해서 E가 없는 건 아니고, E가 매우 분명한 사람도 I가 당연히 있는 거죠. 이런 관점들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걸 학생들에게 전부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EI. 자, 저는 이제 EI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한번 해봐요. 나중에 유형표를 미리 이제 검사가 내일 끝나요. 그럼 결과를 제가 유형표를 한번 여건이 되면 나눠드리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당일날 좀 나눠드릴 텐데, 유형의 분명도가 거기 유형표에 나와 있지는 않긴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학생들 물어보세요. 자, 외향이 매우 분명 또는 분명 이렇게 한번 2단계 정도 이렇게 물어보시고 손 들어보라 해가지고, 자, 내향인 친구들 매우 분명 분명인 친구들에서 한번 이런 조건에 대해서 외향 먼저 물어보고 내향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룹 작업을 해서 외향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지만, 이런 질문도 때로는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되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1학년 1반에 자, 외향이다. 손 들어봅니다. 그래서 외향이 나는 매우 분명이다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한테 질문하는 거죠. 우리 학생은 자, 이런 조건일 때, 혼자 있을 때,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늘 혼자 계속 지내야 될 때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좋아? 외로워? 이렇게. 그래서 매우 분명히 없으면 분명히 있는 분명 정도 학생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반대로 내향이 매우 분명한 학생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대체로 혼자 오랫동안 2, 3일 정도는 괜찮은데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 너무 외롭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반대로 내향은 괜찮다, 편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외향, 내향의 어떤 혼자 있을 때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거고, 두 번 친구 관계, 너는 두루두루 외향 또 이렇게 내향 이렇게 해서 아까 물어봤던 외향 말고 다른 또 외향한테 물어보는 거죠. 폭이 중요해, 깊이가 중요해. 여러 친구 관계가 두루두루 많은 게 중요해, 아니면 소수라도 깊게 진행이 중요해서. 여러분 대략 공부를 하셔서 또 활용이 없이 너무 잘하시고 어떤 답이 나올지 좀 더 외향이 분명할수록
폭이나 이런 것 깊이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내향이 분명할수록 폭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내가 낯선 사람 만날 때 어떤지 설렌지 긴장이 되는지 또 외향 내향별로 물어보시고 나서 다음 EBS 영상이 이런 질문으로 인터뷰가 이어져요. 그것을 보여주시면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서 영상이 바로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설명을 부연적으로 해주는 거죠. 자, 외향의 특징, 말로 표현, 뭐 글로 표현. 이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은 외향은 그쵸 스스로 이렇게 뭔가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이라는 것 특징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뭔가 다시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말을 하는 것 통해서 촉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쉽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그 특징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지울 수도 있고 곱씹을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무튼 선생님의 어떤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뭐 같으세요? 외부 세계로 끌리는 거죠. 혼자 독립적인. 그럼 이 사람 반대로 외부 세계에 있으면서도 혼자만 이런 공간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제가 물어봅니다. 외향 분명한 친구. 자, 우리 친구한테 얘기 물어볼게. 우리 친구는 자, 외향인 친구 세 가지. 나는 뭔가 내 생각을 말할 때 말하고 나서 생각한다. 말하면서 동시에 생각한다. 아니면 생각하고 말한다. 이렇게 다시요. 말하고 생각한다. 말하면서 동시에 생각한다. 아니다. 생각하고 말한다. 그러면 외향이 분명할수록 다는 아니지만 나는 동시에 말을 하면서 생각하거나 오히려 생각보다 말이 더 앞서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향은 정반대로 나오겠죠.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고 말한다. 이게 행동이라 더 있지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속도감 뭐 이런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아마 같이 여기 참여한 선생님도 외향 선생님이 한 분 계실까요? 나 그 선생님 물어보면 그날 만나서 이야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아까 친구관계도 되게 다수의 다양한 여기는 소수의 밀접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의 뭐 상호작용을 통한 에너지 충전 교육 때 많이 배우셨죠. 뭐 그럴수록 더 에너지가 업되고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럴수록 충전되는 느낌. 자기만의 뭐 소위 기빨린다.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낯선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돼서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고 기다린다. 자, 그래서 외내향의 특징들 이렇게 쭉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너무 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뇌내향 간에 서로 간에 성격 강점, 의사소통, 개발할 점 보면 되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내향은 이런 거. 이건 제 생각으로 그냥 적어 놓은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고 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텔레파시 게임. 이거는 너무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앞에 보는 단어 보고 선생님이 단어를 두 개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자, 둘이 뭐 짝꿍, 뭐 옆에 사람 마주보기 해서 자, 화이팅 한번 하게 하고 자,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맞으면 하이파이브. 틀려도 째려보기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네. 젓가락, 포크 하나, 둘, 셋. 갤럭시 아이폰 하나, 둘, 셋. 축구, 야구 하나, 둘, 셋. 자, 사이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자, 커피차 하나, 둘, 셋. 산, 바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일종의 선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내용과 관련성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가 끝나고 쉬는 시간 갖고 잠깐 그 시간의 여백을 갖고 두 번째 S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N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설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이걸 뭐 상당 기간 설명을 해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SN을 쉽게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난점이죠.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인식 정보 수집인데 저희는 알지만 이걸 인식시켜주는 게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질문들 SN의 질문 타임
생각을 멈출 수 있는지. 자, S와 N에게 한번 공통 물어보면 S는 뭐 당연히 쉽지 않을까 하는데 N은 어떻게 생각 멈추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길을 가다 사가 떨어져서 보았을 때 생각은 어떤지. 좀 다양한 생각을 그냥 사과하고는 할 수 있지만 S와 N의 대화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꼭 뭐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좋은 SN 영상이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죠? 첫 번째, 가운데 나무가 있어요. 사과가 열려 있어요. 뭐 과일이 있어요. S는 사과구나. 많이 담아서 우리 가족도 가져다 줘야지 하는 생각. N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영감을 떠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화분에 식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S에게 물어보겠어요? 뭐 N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시고요. 사실과 현실성, 여기 뭐 제과 콩나물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세밀한 부분 돋보기처럼 잘 본다. 소위 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보죠. 대단한 특징, 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N 쪽이라서 이런 상황 취약한데, 자, N은 큰 맥락을 잡으면 휙 이렇게 휘리릭 보고 그런 거에 대한 찰나적인 어떤 포착 이런 걸 더 잘한다. 쉽다. 잘한다 보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여기는 비약적, 정보적.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죠. 뭔가 이렇게 비약이나 이런 거 있어서 여기 하고 단계별로, 그죠? 매뉴얼화된 이런 것이 더 S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 관례와 전통, 그죠? 몇 걸음 아니라 쭉 했던 사람 따라가는, 여기는 몇 걸음 걷다가 자기만의 경험, 개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예전에 어느 유튜브에서 제가 따온 건데 상당히 뭐 듣는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그러면 뭐 몇 번 의견을 물어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넘어가서, 자, 우리 S에게 물어봤더니 S들이 이런 걸 다음 글짓기를 했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외모가 뛰어나 신분을 기천을 떠나 여러 여자들이 좋아했고 그 농부는 현대판 원빈이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외모만을 믿고 신분 상승 욕심에 일하지 않았고 그러다 사또의 딸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신분 상승과 부를 쌓게 되어 게을러지고 재산을 유흥비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농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외모보다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성실한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어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그냥 중간에 약간 뭔가 쭉 흘러가던 곳에서 약간 반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하죠. 자, N 보겠습니다. N이 좀 재밌죠.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농부는 같이 일하던 소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소를 잡아 끓는 물에 넣는 순간 소 머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농부는 가슴이 아파 소를 묻어주고 정이 없는 돼지를 잡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돼지는 이걸 눈치채고 도주하고 없었고 우울해진 농부는 줄인 배열을 부여잡고 소 옆에 땅을 파고 묻혔습니다. 그렇죠. 도주한 돼지가 농부와 소가 묻혀있는 걸 지나 땅에서 갑자기 광선이 튀어나오면서 묻혀있던 농부와 소가 깨어났습니다. 농부는 잘못 뉘우치고 돼지 소하고 행복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은 앞에 이야기와 이 N의 이야기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세요? 그렇죠. 당연히 S인데 N은 또 나름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만 재밌기도 하죠. 이게 어떤 세상에 대한 인식, 이야기 어떤 전개를 보더라도 이런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서 정리 S와 N에 이건 넘어갈게요. PPT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S와 N의 강점과 보완할 점. 네. 자, 또 하나 했으니까 지루하겠죠. 자, 틀린 그림 왼쪽 오른쪽.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선생님 답을 아셔야죠. 이거 네, 이게 달라졌죠. 자, 어디가 달라질까요? 퀴즈, 구독 이런 거 아닙니다. 가운데 첨탑, 네, 달라졌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바로 알려주지 마시고 뭐가 달라졌어요? 너무 정보량이 많으니까, 네, 여기 얼굴에 찾아고 귀골이, 네, 맞습니다. 자, 뭉크의 절규죠. 어떻게 달라요? 어렵죠. 얼굴에서 인모에 약간 다르죠. 네, 이렇게.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기 벼 이삭 달라졌고요. 자, 여기 보면 천정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그러면 S가 잘 볼까 N이 잘 볼까 이렇게 학생이 물어보면 S요 N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잘 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고요. 이렇게 잠깐 정리하고 TF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TF는 뭔가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차이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여기 SYN TF를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펑션,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탤런트. 자,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이거 많이 했죠. 자, 여러분 엄마가 우리 집 빵을 샀다. 여러분의 반응은 T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T는 뭐라 하겠죠? F. 자, F는 뭐라고 물어보겠죠? 자, 보니까 T는 우울한데 빵을 사요. 어떤 빵 사는데 내 빵도 있어? 뭐 이런 거. 우울과 빵의 관련성. 그 다음에 여기는 엄마의 우울한, 하자 못하네요. 우울한 기분의 초점. 이렇게 재밌게 그냥. 뭐 이거는, 이거 원래 뺄라겠네, 들어있네. 여자친구가 아버지 여자친구 아버지가 자기 딸이죠. 여친, 네 여친, 행복할 자신이 있길래, 이건 저는 재밌던데, 여친 아버지가 이렇게, 소위 이제 남자친구 인사를 갔나 보죠. 행복은 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행복을 할 때 그렇게 한다. 본인은 마인드 문제다. 아버님은 어머니 때문에 행복하시냐고 했더니, 꺼지라고 하셔서, 지금 집인데, 내가 뭐 잘못한 거예요. 약간 틴 그 남자친구 같죠? 네. 이런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이거는 많이 했는데 뭐 반응이 괜찮아요. 이게 그죠? 딥 유튜브에 나온 건데 달을 보니 네 생각이 나서 아니고 TF의 어떤 설정을 해가지고 토크를 하는 건데 한번 미리 물어보는 거죠. 우리 틴 친구 이야기 들어볼게. 달을 보니 내 여친이 또는 남친이 네가 생각났어 했을 때 어떻게 보나? 데이비드 T는 왜 그러죠? 왜 달과 나에 대한 연관성이 뭔데 이런 거. F는 이렇게 가슴이 심쿵하면서 그럴 수 있겠죠. 영상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넘어갈게요.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자, TF 여기 보면 왼쪽에 법정의 모습, 정확한 기준, 원칙, 이게 정의, 공평,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 분석과 분류, 조화, 연결. 자, 여기 보면 맨날 60점만 맞다가 90점 맞아왔어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는 조금만 더 하면 100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렇게 도식으로 나와요. 그냥 F는 아빠. 우리 딸 우리 아들 고생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어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슬픈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눈물 나게 한 장면이 있을 때 굉장히 객관적인 내부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봐. 외부 참여해서 열심히 티슈 꺼내서 같이,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TIF의 관점의 설명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적 과정, 이렇게 해서 플로우 차트에서 딱 이렇게. 여기는 주관적인 개념들이죠. 사랑, 희생, 헌신, 조화. 머리로 가서. 근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머리에 있다는 걸 밝혀졌죠. 우리 심장에도 일부 뇌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기준 자체가 논리적, 이성적, 여기는 관계 위주였던 결정. 주관적 결정.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다라는 거. 자, 이제 3개 끝났고, 역시 T와 F 간의 어떤 강점과 개발할점. 또 이제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쉬어가기. 자, 지나간 숫자가 5번 지나갑니다. 6자리 숫자. 자, 빠르게, 엔터 또는 프리젠터를 착착 눌러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무슨 글자일까요? 258963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똑같은 형식입니다. 5번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슨 글자? 154273. 네. 자, 커튼을 열면 참새가 날고 있는데, 안 날고 있는 참새가 몇 마리 있습니다. 몇 마리인가? 시간을 한 10초 정도만 주십시오. 갑니다.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몇 마리? 이렇게 해서. 자, 정답 6마리죠. 5마리까지 나올 수, 6마리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왜 하냐면, 학생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선호 유형 설명하면 집중해서 들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 걸 굳이 들어야 하나 이런 표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시간을 둬야 되는 거죠.
선생님 더 재밌는 어떤 스팟이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JP. 자, JP는 생활 양식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네. Judging, Perceiving. 자, 이거 차이는 뭐냐? 영상도 있어요. 보셔도 되고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네. 이렇게, 그렇죠. 목적지를 향해 가.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뭐 수학여행을 가, 수련회를 가, 부산에 해운대를 가기로 했어. 또는 뭐 여수를 가기로 했어. 자, 뭐 여기 뭐 순창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어떤 통영에서 쉬게 됐는데, 바다가 너무 예쁘고 점심 회도 너무 맛있어. 우리 피 친구가 그래. 제이야, 우리 앞으로 1시간 반 이상 더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여행의 목적이 뭐니? 그냥 가서 쉬는 거잖아.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 오면 되지. 굳이 우리 부산까지 갈 필요 있을까? 라고 하면 우리 제이가 많지 않겠죠? 손 들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친거 저렇게 이렇게 유혹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가야 돼. 이런 답이 나와야 JP를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 꼭 그런 보장 없습니다. 뭐 그런 차이. 여기는 뭐 여기저기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집도 보고, 여기는 그냥 목표를 향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간다. J와 P 어떤 차이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의 방이라면 여러분 방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왼쪽입니까? 오른쪽? 자, 왼쪽이다. 손들어. 오른쪽. 자, 왼쪽이 편한 친구, 오른쪽이 편한 친구, 왼쪽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답해요. 헛들어뜨려 보이고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 이쪽이 편한 친구, 오른쪽 어떠세요? 더러워요. 치워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도 이 친구도 나름의 이런 방에 나름의 규칙이 있다. 엄마가 이거 보고 싹 치워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또 한 번에 몰아치운다. 이런. 이게 이제 물리적인 환경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되게 여유있게, 유연하게.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 여유를 정말 느끼기 위해서는 여유있게 만들어야 돼, 시간을. 그렇지 않으면 여유를 자기가 추구하면서도 뭔가 쫓기게 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P인 제가. 자, 순서와 구조. 그리고 이 기구 타면 뺑뺑 돌겠죠. 실은 이 이미지는 16가지 성격의 어떤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책자의 이미지예요. 이제 어쩌면 더 내가 쉽게 선호 유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거 있다면 하시면 되고요. 이 기구 타면 어디를 갈지 모르겠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 주어진 상황이 공이 막 튀지 않도록. 이 공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우리 일상에서 뭔가 일어날 일들이 예측이 되도록 자기가 미리 딱 세팅을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반대로 여기는 뭐 펑통통 튀어도 그래. 주어진 상황 그때그때 잘 적응하는 거죠. 적응 못할 수도 있죠, 중간에. 자, 여러분, 저 학생 장면이 좋은 거죠. 여러분, 자, 시험이 이제 중간고사 끝났을 거고, 기말고사 10일 남았다.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요? 뭐 한 달 전에 해갖고 쫙 끝낸다는 학생도 있고, 2번 한다는 학생도 있겠지만. 자,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 두 JP 중에 공부하면 성적이 누가 더 잘 나올 거예요? J는 J를 할 거지, P는 P를 할 거지. 그러면 결론은, 네, 머리가 더 좋은 사람,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J는 이렇게 할 때 좀 편하다. 왜 이렇게 안 될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P는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자기를 이해한 중요한 요소고, 자기 자신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은 과제, 과업 단위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J처럼 뭐 시간 단위, 분 단위로 해서는 오히려 심리적 압박이 올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약속. 여러분 8시 약속 있고 1시간 걸리면 몇 시에 나가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8시에 약속 시간이고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이 걸려. 그럼 최소한 7시에 나가야겠죠. J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P는 빨리 가면 된대요. 7시 반에 나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학생이 과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제가 어디서 캡처해 온 건데, 자, 어때요? 이거에 공감하는 학생은 J가 많을 거예요? P가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P가 많죠. 요 과제하는데 괴로워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고, 과제를 내주면 선생님이다 원망, 나 할 거야.
실제로 하는 게 이거밖에 그 사이에 하지. 아마 B가 더 공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박진영 선생의 영상이니까 뭐 보셔도 되고, 시간을 잘 좀 조율하셔서 이쯤 되면 거의 뭐 60분, 70분 정도 걸린다고. 중간에 조금 쉬셔도 되고, 쉬는 시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고등학교 50분 시간인데 선생님 처음 80분에다 90분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순수 수업 시간으로 하면 45분씩이고 쉬는 시간 포함하면 더 줄어드는 거죠. 중간에 쉬게 되면. 그죠. 아무튼 잘 40분, 40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JP 설명하면 거의 시간상으로 거의 6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JP 강약점. 그래서 네 가지 조금이라도 더 점수가 나온 거에 조합이 돼서 16가지 유형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뒷면 보시면 유형의 설명이 나와 있다. 앞면에도 자기 유형권 나와 있죠. 그래서 유형관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시중에서는 그 옳지 않은 정보는 상극이다 이렇게. 상극이 아니고 공통점이 상당히 낮은 거죠. 한편으로 반대 유형은 매력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이제 같은 유형끼리는 불필요한 어떤 너무 그런 걸 이해하는, 인식하는 태도나 이런 게 비슷하니까 갈등이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는 보여지는데 꼭 성격만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과 만나면 제일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뭐 유형간에 뭐 그런 것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거의 어느 분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좋아하면 다 끝난대요. 사랑하면. 이렇게 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유형이라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보다 인격, 품성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칸에 따라. 그래서 유형, 반대형 이렇게 제가 혹시나 몰라 넣어놨어요. 다르다는 것은 상대가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없는 걸 상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중요한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16가지 중에 간략하게 믿음직한 사람, 논리적인 사람 이렇게 이런 부분들 가볍게 우리 반에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되게 또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2013년에 유형별로 뭐 나는 몇 프로야 뭐 이런 거 막 난 뭐냐 4.3%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뭐 그게 어땠다는 거죠. 난 이런 걸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보는 거 있어서 이게 최근에 좀 바뀌었다고 하죠. 이렇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성인들 IST, ESTJ가 많고요. ISFJ, ENFP가 좀 많이 늘어났죠. 이런 것도 있고. 자, 뭐 그 미리 유형에 대한 반의 정보를 알면 이걸 기입해서 가도 우리 반의 친구들의 유형 공부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가지 유형의 특징 이거 입시독후에 나온 건데 해주시고요. MBTI별 대시하는 이거 참고로 재미로 결혼하고 싶은 유형 순위 이런 것도 재미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거. 자, 그런 거 재미로 보이시고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MBTI하고 진로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기능별로 즉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기능으로 연결시키기도 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그룹 작업해보면 꼭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애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되게 시대적인 걸 반영해서 어느 유형이나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노력 없이 그냥 부자가 됐으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변에 녹아들어 있어서 기능별 어떤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행여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것이 이 기능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게 있는데 뭐 이번엔 시간 관계상 기능별로 그룹 작업하기는 어렵고 한번 이렇게 유형별로 이런 걸 고려해봐라는 거죠. ST 되게 가운데가 ST가 들어있는 ST 유형이라고 하죠. 즉 정보 인식은 S로 하고 의사결정 T로 하는 거예요. 논리, 합리, 객관, 분석적. 그렇기 때문에 되게 뜬구름 잡는 거 싫어하고 실제 사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 분석 통해 결정을 내리는 쪽에 분야에 일할 때 더 성격적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유형은 모든 직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그렇지만 좀 더 성격적으로 더 맞고 또 진로를 찾아갈 때도
SNTF 뭐 지그재그 이론에 의해서 S는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 더 많은 정보,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 쓰고, 뭐 N은 그 이면에 보이지 못한 건 뭔가, 그다음에 T로 이거 나하고 맞니 안 맞니, 여건이나 여러 가지 뭐 자격, 능력 이런 걸 고려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마지막 F, 이런 결정하면 나의 부모님 좋아하실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지그재그로 SNTF를 써서, 아무튼 S가 있는 사람 S 쪽에서는 더 그 쉽게 되겠죠. 반대로 N의 의사 정보 수집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수 있겠고요. 옆에 칸에 있는, 그죠? 이쪽에 ST가 있고 이쪽에 SF가 있죠. 말 그대로 보는 거는 똑같죠. 세상을 인식하는 거는 객관, 실제, 구체, 실질 이런 정보를 잘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잘 보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쪽이 F라고. F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람에게 이바지하고 서비스하는 쪽. 그래서 동정우용이라고 한다. 감각에 의존하고 결정할 때는 감정을 좀 선호하는 거죠. 사실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챙기는 거, 사람에 베푸는 거, 서비스하는 거, 가르치는 거, 돌보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일할 때 성격적인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NF. 자, 인식과 뭐 관계가 방금 SF하고 인식 기능만 달라졌죠. 이런 건 통찰, 열정. 그래서 되게 사람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분야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 자, NT. 네. 직관을 이용하고 의사결정 T로 하는 거죠. 좀 깊이 있는, 그죠? NT들 특징이 좀 연구, 복잡한 거. 이런 있잖아요. 나에게 문제 와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좋다. 이런 것처럼. 상당히 난이도 있는, 깊이 있는 이런 거 오히려 도전적인 거 상황에서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자, 진로와 내가 이 유형이라면 아까 SNTF 지그재그를 통해서 그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진로를 탐색할 때 쓸 수도 있고, 기능의 강점을 활용해서 진로 탐색을 쪽에 어떤 성격 관련된 직업 쪽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 모든 직업을 어떤 유형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의 소감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그래서 마무리하고, 예전에 많이 장표에 넣었던 시인데 박노해, 그죠? 진로와 관련해 들죠.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이 길이 설령 잘못 들어섰더라도 나중에 또 그 길이 나에게, 그죠? 또 하나의 몰랐지만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 크럼펄츠 진로 쪽 직업 심리학자는 계획된 우연이었는데 나중에 계획처럼 우연한 일이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녹화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선생님들이 보실 때 속도를 내서 보시고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학생들에게 이야기 검사를 했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성격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